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1월 5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시청자분들에게는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비판들. 자, 강제징용 판결이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당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의 어떤 사법 거래, 재판 거래를 통해서 늦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 4분 중에 뭐 3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채팅이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판결을 안 내렸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 양승태 재판 거래 내용이 지금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그 일본 회사, 원고가 우리 강제징용 당한 그 할아버지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죠. 예, 배상해라. 자, 근데 자, 그 판결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해친다 라는 논조의 주장을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죠. 강제징용 판결에 예를 들면 중앙일보 실온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네. 그리고 뉴시스 정부 강제징용 판결 사후조치 장고 돌입. 그리고 아시아경제 한일 관계 파장 어디까지, 강제징용 판결 이후 냉기류. 세계일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본 법원 판결의 국외 효력 팩트 체크.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아베의 강제징용 판결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 일본 측의 입장을 기사화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강제징용 판결 경제 파장은 없어야. 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마치 강제징용 판결이 이런 뉘앙스의 이제 헤드라인들만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배상 판결이에요. 피해자가 있으니 니네들은 배상을 해라. 자, 일본은 이런 강제징용의 판결에 대해서 중국 쪽에는 사과하고 배상하고를 했고요.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배째라식으로 해요. 그게 만만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정희가 이미 돈을 받았다. 일본은 배상을 다 한 거예요. 일본은 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만 놓고 보자고요. 일본에선 사죄하고 그 사죄 이후로 배상을 했어요. 박정희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니네 지도자한테 돈을 다 줬어. 배상을 했고 그걸로 피해자들을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줬단 말이야. 이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자꾸만 배상하라 하니까,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답답하네. 플러스 지금 뭐냐면 위안부 문제도 불가역적 협상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말을 또 바꾼다.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정권마다 지들이 가져갈 건 가져가놓고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과 사죄 이런 거를 했으나 한국에는 유독 뻣뻣하게 구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얘네들은 해주면 바뀌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럴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한국인들한테 느껴지죠. 얘네들은 진짜 잘못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 뽕, 일본 애들의 이 역사뽕 자체가 일본인들의 국뽕이 어떤 그 전국시대며 이런 게 나름대로의 있어요. 얘네들이 그 국뽕이.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라는 중국의 어떤 전국시대의 역사를 삼국지라는 코의 게임을 통해서 거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책으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인물들의 능력치 이런 걸 책으로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너무 인물이 방대해서.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인물 능력치가 떨어지는 애로 삼국을 재패해보면 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능력이 좋은 장수, 능력이 구린 장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간손미 이런 거 책으로는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으로 일본 역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일본 역사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신장의 야망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장의 야망을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왔던 니오라는 인왕이라는 게임이 약간 그때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을 줄줄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신장의 야망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인왕을 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의 야망을 했었던 사람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역사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질 않아요. 학교 공부만 한 사람들은 일본의 전국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화책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만화책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기가 어려워. 게임을 하면 똑같이 그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막 내가 컨트롤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알게 되죠.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 국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국뽕, 그리고 자신들이 뭐 하는 장수들에 대한 어떤 미화, 이에야스라든지 뭐 그런 장수들이 나중에는 이런 그 판타지 게임에서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공자광이라는 게임에 이에야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뭐 그 일본의 장수들이 귀신으로 나와가지고 전국을 다시 일본을 다시 정복하려는 뭐 이런 뭐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일본 장수들에 대한 어떤 미화가 심해요. 우리가 봤을 땐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수들을 어느 정도 이제 미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활약한 장수들을 보면. 그러나 문제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국과 일본의 이제 병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그런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을사조약이 아니라, 조약은 상호적인 게 조약인데 일방적인 을사늑약이고, 한일 합방이 아니라 한일 병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과 상처 이런 거하고, 얘네들은 그 한일 병탄을 하는 과정이 전국 시대에 일본이 그 장수들이 일본을
통일하려고 하는 행위와 한국에 진출하는 행위를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장수가 한국까지 중국까지 어일 전쟁 이기고 청일 전쟁 막 이기고 뭐 이런 어떤 국뽕의 역사 중에 하나죠. 일본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그냥 국뽕의 일환인 것 같아요. 한일 병탄도 우리 장수가 겁나 배포가 커서 일본 통일뿐 아니라 세계로 가는 2차 대전도 약간은 그런 국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거 중에는 많죠. 그거 중에는 그것도 많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일본 입장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일본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거고. 자, 강제징용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썩었던 이 개새끼들 때문에 사법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당사자 4분 중에 할아버지가 3분이 돌아가셨다. 자, 배상 판결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해서 걔네들이 배상을 하겠습니까? 많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을 들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라는 기본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판결을 내린 것 뿐이죠. 이걸로 자 그러면 일본 니네 그 철강해상가 니네 빨리 배상해. 이게 바로 될 거냐고요. 쉽지 않겠죠. 상징적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이 뭐냐면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 한미일 동맹이 깨지면 안 된다. 약화되면 안 된다. 얘네들은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가 봐요. 이 판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쭉 입는 것과 이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그러면 이 판결까지 우리가 희생을 했어야 되는 건가?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로 경제적인 타격을 얼마나 입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중국이 아니에요. 한일 간의 경제 협력, 경제의 이 교류는 민간 교류지.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지. 중국처럼 한한령 내려서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판결로 한일 간의 경제 문제가 생겨? 이거 개소리 오브 더 개소리예요. 정부 차원에서 교류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마치 이 판결이 경제 파장까지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민감한 판결인 것처럼 부들거리는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역겨움을 표합니다. 자, 일본은요, 강제징용 판결에 한국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배상하면 안 된다고 기업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도 기업을 단속하는 정도지 그냥 그 기업이 그냥 배상하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런 친일 언론들도 친일이고 저것들을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미국이랑 싸우자 찬반이 갈릴 겁니다. 미국이랑은 싸우면 안 돼. 더러워도 참아야 돼. 미국은 세계의 일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경제로만 따지면 경제뿐만 다 따지면 일본은 세계 몇 장일까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하고는 다이다 있더라 그래요. 우리는 일본보다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는 일본보다 얼마나 약할까요?
상대도 안 됩니다. 사실 일본한테. 근데 일본한테 자꾸만 맞짱 뜨자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없어도 돼. 야, 일본하고 좀 손해 좀 봐도 돼.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언론들이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하자면 이득충이라 무슨 굴욕외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등신외교, 막 굴욕외교.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좀 굴욕 좀 당하면 어때? 그 굴욕 당한 걸로 국민들한테 이득만 갖고 오면 되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졸라 약한데, 그놈의 굴욕 외교고 나발이고 간에 대통령이 좀 이득만 취하고 갖고 오면 되지. 우리나라가 큰 소리 칠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된다고. 뭘 그렇게 대단히 무슨 졸라 웃긴 게 무슨 이명박이 소고기를 30개월령을 풀어주면서 부시 카트 운전하고 그걸로 좋다고 아무나 몰게 해주는 차가 아니다. 이게 씨발 그게 좋아? 굴욕 안 당해서? 그게 졸라 개굴욕적인데 나는?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으로 나라는 가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민들의 의식과 국민들의 눈높이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어떤 이런 걱정들이 조금은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굴욕외고든 뭐든 뭔 상관입니까? 이득을 얻으면 땡이지. 단 일본은 예외. 그건 맞아요. 일본한테 굴욕적이면서 뭐 이득을 땡기는 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선출직이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딜 가서 굴욕당하고 약간 좀 무시당하고 와도 이득만 보면 되는데 일본한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일본한테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건 우리 원하지 않아. 응? 그러면 돼요. 중국이요? 아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거기다가 중국은요. 프라메아님 고양이가 키보드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먼지 털었군요. 키보드 청소 중이시구나. 자, 강제징용 판결 늦었지만 잘 됐고, 자, 이걸로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네, 큰 힘이 되겠죠. 보수 언론들도 살아남으려면 글쎄요. 하긴 뭐 보수 언론들이야 국민들한테 살아남는 것보다 자본들한테 입맛에 맞춰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보수 언론들이야 열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는 맞는데 언론이 제일 늦게 바뀔 것 같아서 안타깝죠. 네. 언론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진다면 언론도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세지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염청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